자, 김건희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김건희가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 춘천시 행사에 있는 시구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참 촘촘하죠, 김건희에 네. 관한 거는. 아, 진짜 촘촘해. 야. 아니, 자, 뭔 내용인지 한번 참지 볼게요. 않아. 지난달 4일부터 춘천에서 시화전이 진행됐는데요. 갑자기 시 한 편이 철거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라진 시는 정지민 시인의 후작 부인이란 작품인데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게 자, 후작 부인. 음. 좌파도 우파도 아닌 풍파들의 후작 부인은 백엔머리파였네. 폭탄주에 취한 귀족들만 몰랐던 거지. 용산의 백엔머리파 그녀. 우아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오늘도 뉴스에 나오시네. 루이 15세는 그녀의 말만 듣지. 20년간은 처녀로, 15년은 창부로, 7년간은 뚜쟁이로 보낸 여인. 그 마지막 20년간은 처녀로 15년 창부로 7년간은 뚜쟁이로 보낸 여인. 여기는 이제 마담 퐁파드르의 묘비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후작 부인이라도 알고 있고 마담 풍파드르. 파드르. 퐁파드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일생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초상화 되게 유명해요. 네. 네. 이 퐁파드르 부인은 시골에 있는 귀족도 아니고 아주 이제 낮은 지위에게 돈 많은 성주, 지역 성주죠. 지역 성주의 딸인데, 엄마도 친엄마가 아니라 애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사세가인 거죠. 사세가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엄마의 애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엄마의 애인. 엄마의 애인. 그러니까 최은순과 양재택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의 애인이랑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그 부인의 자격으로 궁정 무도에 쉽게 말해서 파리 나이트를 갑니다. 네. 탬버린 칩니까? 네, 거기서 이제 탬버린은 안 치고 네. 드레스를 야시시한 걸 입고 네. 루이 15세의 눈에 거기서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 15세의 애인이 되죠. 로얄 미스터리스. 요게 왕의 정부죠. 왕의 정부죠. 요게 뭐냐면 공식적인 부인이나 두 번째 부인 뭐 첩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왕의 애인으로 일종의 인정받는 이걸 이제 뭐 공첩이라고 하잖아요. 공식적인 왕의 애인으로서 궁에 들어가 갖고 궁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공첩이 짧아요. 유효 기간이. 네. 왜냐면 20대가 넘으면 대부분 날려버리거든. 그래서 새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첩에서 내려오고 나서도 왕궁에 들어가고 왕의 침실 2층에 위층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왕하고 관계를 합니다. 헐. 근데 그 당시 루이 15세가 굉장히 그 정령남이고 그걸 밝혔나 봐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땡기면 막 하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정령남이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왕을 모신 거죠. 그래서 15년간을 다른 사람들은 보통 20대 풀러해도 10년도 못 하는데 15년간을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귀를 준 거예요. 자귀를. 근데 얘가 원래 시골 출신이라 귀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후작 자기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 귀족한테 입양을 보내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억지로 후작 부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필요할 때, 요건 이제 사실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왕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여자들을 이 정원 안에 풀어놔가지고 왕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채용사 역할까지 했었다. 그래서 저 묘비문에 나와 있는 그 연도가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후작이라고 하는 부인이 후작의 부인이 아니에요. 이 부인 자체가 후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후작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후작의 마누라인 건 줄 아는데 이 여인네가 그거 공첩을 오래 한 공로로 해서 네. 후작 자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수로도 뛰고 선수로 뛰고 나중에 마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직접 선수로 뛰고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명신이 누구랑 얘기예요? 비슷하네. 내가 꼭 그렇게 얘기 안 했었는데 놓고 보면 비슷한 유사점이 꽤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요 얘기를 꺼낸 건데 사실 이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주면 모를까. 저렇게 시만 적어놓으면 몰라 뭔 누군지.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 또 그냥 저 내용은. 작품이잖아요. 그렇지 시화전에 그냥 제출한 시화전 작품. 아닌 거야. 아마 이거 단속한 놈도 그렇게까지 저 얘기해 준 것처럼 상세하게 내용은 모를 거예요. 근데 바로 이거를 나는 이게- 뜯어내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냥 춘천시의 작은 동네에서 시화전이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시화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뭐 판넬에다가 한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작게 정말 소소하게 하는 건데 동네 골목까지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못하게 한다. 나는 이거 진짜 완전히 박정희 때 막걸리 마시면서 박정희 욕해가지고 끌려갔다는 사람 얘기 있잖아요. 난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했겠죠. 정치색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데 자 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정치색이 있고 문제가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 설사 그런 판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작가한테 양해를 구해갖고 작가한테 양보를 받아서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바로 뜯어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작가도 몰랐대. 그러니까 참. 와이 씨 이게 야, 무슨 옛날 왕정 시대에도 광대들이 왕욕하고 벽보 붙이고 그랬지만 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밑에 있는 사또가 알아서 기는 시절은 아니었거든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뭔 개 같은 경우냐고 지금. 이거 그냥 탄압이죠. 근데 이제 이 정지민 시인도 얘기를 했는데 이 작품은 명신이를 후작 부인에 빗대서 풍자한 것이 맞다. 예술은 서정적일 때도 있지만 현실에 맞서 글로 저항하거나 싸울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상상이 아니잖아. 실존 인물 얘기한 것 뿐이잖아. 그리고 이런 거를 바보 같은 것들이 뭐냐면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런 작품들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아무도 몰라. 그래. 근데 춘천 시골에서 한 100명 보고 끝날 일이었어. 100명도 안 봐. 그냥 지나갔지 그냥. 사진도 안 올라와 이런 거는. 근데 굳이 철거를 해가지고 뉴스를 만들어줘. 그래서 송작가 TV 같은 친절한 방송을 통해서 네. 한 15만이 알아버렸네? 춘천시 인구만큼이 추가로 한 거야, 이 모질이들아. 이걸 매기려고 일부러 한 건가? 그건 아니겠죠. 참. 진짜. 여기 다 그러시잖아. 나 후작부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뭐 하는 사람인지 나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용을 봤을 때 저게 팩트인지 아닌지, 풍자인지 아닌지도 사실 애매해. 알 수가 아리까리해. 없어. 이 정도면 춘천에서 셀프 홍보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지난번 그 열차 사건이랑 똑같은 거지. 냅뒀으면 될 일을 그렇지. 네. 충성한답시고 침소봉대했다가 이제 이 식구가 그리고 이 후작부인 뽕부인? 뽕파드를. 홍파드. 뽕부인이 아니. 아니, 이름이 어렵잖아. 이 뽕부인이 후작부인이 그렇죠.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는 계기를 만든 거예요. 어쨌든 뭐. 뽕부인이라뇨. 맞잖아. 뽕파두르 부인이 뽕부인이지. 자, 오늘 새로운 별명 하나 생기겠네요. 뽕부인. 뽕부인이라고. 어머, 그럼 우리 이제 줄리나 건이 대신에 뽕부인이라고 얘기해? 그냥 줄리라고 하면 되지. 아, 굳이 어렵게. 근데 발음도 우리는 어려운데. 줄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우린 모르죠. 네. 줄리가 누군지. 그리고 누구도 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줄리라고 증명되지도 않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줄리가 없는데 고발당하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안혜욱 회장님도 계속 재판이 제대로 안 안 되는 되는 거잖아. 거잖아요. 아, 이걸 하려면 줄리가 나서줘야 되는데. 줄리가 없어. 줄리가 없어. 줄리를 조사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줄리를 데리고 오라고.
줄리가 피해자니까. 그런데 지금 줄리가 못 나서고 있는 거죠. 다음 기사도 좀 웃깁니다. 없으니까 못 나서는 거겠죠. 자, 그쵸? 요 기사는